삼성전자가 영업이익 36조 원 찍으며 전년 동기 대비 5배 폭등한 거 알고 있었어? 근데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50조 원어치 내다 봤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대 규모 이탈이야. 코스피 시총 687조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했어. 서울 아파트 전체 시총의 4분의 1이 공중으로 날아간 거야. 근데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35조 원을 쓸어 담았어. 외국인이랑 정반대로 움직인 거지. 지금 뉴스에서는 그냥 외국인 매도세, 환율 불안이라고만 떠들고 있는데 투자자인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그게 아니야. 이게 단순한 전쟁 리스크가 아니야. 수십 년간 쌓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이 터져나온 거야. 이걸 모르면 삼성 역대급 실적이네, 이제 오르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지하 10층까지 끌려 내려가는 거야.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 오늘 다 파헤쳐 줄게. 그래서 오늘은 HBM 권력 이동부터 외국인이 왜 팔았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가지고 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AI 칩 시대에 왜 갑자기 메모리가 권력의 중심이 됐냐고? 쉽게 설명해 줄게. 님들이 치킨집을 차렸다고 생각해봐. 근데 튀기는 속도는 엄청 빠른데 재료를 갖다 주는 알바생이 너무 느린 거야. 아무리 빨리 튀겨도 재료가 늦게 오면 다 소용없잖아. AI가 딱 그 꼴이야. 연산하는 GPU는 엄청 빠른데 데이터를 쓸어 나르는 메모리가 느리면 전부 다 병목이 걸려. 그 병목을 뚫어주는 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야. 엔비디아 블랙웰 칩 원가의 절반 이상이 HBM이야. 메모리가 반도체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한 거지.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선점해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2024년 내내 엔비디아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추락했어. 근데 2025년 하반기에 테스트 통과하고 2026년 초에 최신 HBM4 양산에 들어가면서 반전이 시작됐어. 거기다 DDR5 서버용 메모리랑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수배로 폭등하면서 메모리 사업부가 전면 부활한 거야. 그 결과가 영업이익 36조 원이야. 그럼 외국인은 왜 팔았냐고? 부동산으로 설명해 줄게. 님들이 서울 아파트를 달러로 샀다고 생각해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손해인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달러로 환산하면 이중으로 털리는 거야. 외국인한테 한국 주식이 딱 그 상황이야. 주가 리스크에 환율 리스크까지 더블 펀치를 맞는 거지. 2026년 3월에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왔어. 원달러 환율이 1,490원을 돌파했어. 역대 4위야. 거기다 2025년 한 해 코스피가 75% 급등했으니까 차익 실현 심리까지 가중된 거야. 이 상황에서 버티는 외국인이 이상한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외국인이 판 게 전쟁 때문만이냐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님들 머릿속에 질문이 막 쏟아질 거야. 내가 미리 다 정리해왔어. 하나씩 빠르게 쳐낼게. 첫 번째, 북한 리스크 때문 아니야? 아니야. 45개국 10년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북한 리스크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했어. 그건 핑계야. 두 번째, 그럼 진짜 이유가 뭔데? 1위가 주주 환원 비율이야. 37%. 2위가 저조한 수익성이고. 쉽게 말하면 재벌 총수 일가가 경영권 유지하려고 배당을 안 주고 돈을 회사 안에 쌓아만 두는 구조가 수십 년간 고착화된 거야. 법 규정은 세계 17위 수준인데 실제 거버넌스는 100위밖에야. 법은 있는데 안 지켜지는 거야. 세 번째, 삼성전자 PER이 7배면 진짜 싼 거 아니야? 비교해봐. 같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PBR이 8배야. 삼성이 그 7배나 싸. S&P 500 평균이 26배인데 코스피는 8에서 12배야. 한국 PBR 1.2배는 선진국 평균 2.2배의 절반이고 신흥국 평균 2.0배보다도 낮아.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특정 기업이 싼 게 아니라 한국 시장 자체가 할인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절대 못 바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2023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 기업한테 개선 계획 공시를 강제했어.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니케이가 28,000에서 5만까지 갔어. 3년 만에 2배야. 3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 약속 하나로 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거야. 삼성전자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2024년 11월부터 26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시행했어. 자사주 소각 기간에 주가가 68% 올랐고 2025년에는 5년 만에 특별 배당을 실시했어.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을 추진 중이야. 미국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회하려는 거지. 과거 패턴도 봐. 2008년 외국인이 42조 원 팔자 삼성전자 42% 폭락했다가 1년 만에 2배 회복했어.
2020년 코로나 때도 외국인이 대규모로 팔자 동학개미가 22조 원 매수했고 삼성전자 저점 대비 72% 올랐어. 역사적 패턴은 명확해. 기업 실적이 건전하면 외국인 대량 매도 후 1에서 2년 내 신고가를 달성했어.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사야 해, 말아야 해? 내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줄게. 시나리오 A, 확률 50%. 이란 전쟁이 조기 종결되고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오는 거야. 외국인이 복귀하고 거기다 삼성전자 26조 원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축소돼. 코스피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거지. 시나리오 B, 확률 30%. 실적은 반영되는데 디스카운트 해소에 3에서 5년 걸리는 거야. 외국인은 조금씩 돌아오는데 대규모 복귀는 없어. 배당 늘고 자사주 소각은 계속되는데 지배구조 개선이 느려서 시장이 느리게 반응하는 거지. 시나리오 C, 확률 20%. 전쟁이 장기화되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거야. 여기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업이 본격화되고 삼성그룹 전체 이미지가 흔들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심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그럼 어느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네 가지를 보자. 첫째, 이란 전쟁 종전 협상 진행 여부. 둘째,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돌파냐 하향이냐. 셋째, 외국인 순매도 규모 축소 여부. 이게 복귀 신호야. 넷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속도. 정리할게. 결국 이번 외국인 대탈출은 단순한 전쟁 리스크가 아니야. 진짜 본질은 수십 년간 쌓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쟁이라는 방아쇠를 만난 거야. 이미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패닉셀은 하지 마. 실적은 진짜야. 흔들리는 건 구조고 시간이 해결해. 분할 추가 매수를 한다면 환율이 1,450원 아래로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 신규 진입 대기자, 지금 당장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 환율 변수가 너무 커. 전쟁 종전 신호 나올 때까지 분할로 접근해. 급하게 먹으려다 체하는 거야. 장기 투자자, 님들이 제일 편한 위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사이클 초입이야. 일본이 3년 걸렸으면 한국도 비슷하게 간다. 조정 올 때마다 비중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 결국 투자는 지금 보이는 소음보다 길게 이어지는 흐름을 보느냐의 싸움이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구조를 아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다는 거 꼭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이렇게 구독자들한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둬. 너랑 나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가보자고.